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이원난 농원에서 구입한 난초들을 모두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이 난초들은 한 1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난초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몇 달 된 난초들도 있습니다. 이 난초들은 모두 옥상에 있는 작은 난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뜨거운 여름도 견뎌냈고요. 요즘 예쁜 꽃도 폈습니다.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먼저 덴드로비움 트리노비움 교배종입니다. 이 난초는 몇 달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는데요. 처음 구입해 왔을 때부터 꽃이 피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있습니다. 꽃 색깔은 그린빛 나는 흰색인데요. 아주 작고 앙증맞습니다. 손가락을 대보면 이렇게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. 꽃이 난초 특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. 그런데 이 작은 난초가 향기가 그렇게 좋습니다. 아카시아 향기에 꿀향기가 포함된 그런 향기인데요. 이렇게 향기 좋은 꽃이 마디마다 꽃이 달립니다. 보시면 마디마다 꽃이 진 자리가 보이시죠? 그리고 꽃송이도 달려 있는 게 보입니다. 키우기는 아주 쉬운 편입니다. 보통 작은 난초들이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 난초는 키우기가 아주 쉽고요. 또 더 좋은 점은 금방 나온 신화에서도 꽃송이가 달려서 나옵니다. 꽃이 여러 군데 달린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끊임없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많은 난초입니다. 여기 신화가 있는데요. 신화에 꽃송이 달린 거 보셨죠? 여기도 또 신화가 나온 게 보이고요. 이렇게 저희 집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 신화가 2개가 나오고 신화에서 또 꽃송이가 달린 게 보입니다. 여기도 뒤쪽에 꽃망울 달린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장점이 많은 난초입니다. 다음은 덴드로비움 긴기아눔하고 덴드로비움 실코키를 교배한 교배종입니다. 이 난초도 키워보니까 아주 키우기도 쉽고요. 그리고 번식도 아주 잘 됩니다. 요즘 가을 신화가 한창 나고 있는데요. 봄에도 봄 신화가 여러 개 나왔었거든요. 이렇게 여기 이쪽에 있는 신화들이 모두 봄에 나온 거고요. 봄에 꽤 여러 개의 신화가 나왔는데 지금은 보랏빛 도는 건 요즘 새로 나온 가을 신화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도 신화들이 여러 개 나와서 자랐는데 저 뒤쪽에도 보면 가을 신화들이 나온 게 보이시죠? 여기도 나와 있고요. 저 뒤쪽에도 보입니다. 저 안쪽에 보이시죠? 저 뒤쪽에 안쪽에서도 신화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고화를 몇 개 떼서 심었는데요. 그 고화에서도 금방 새 벌브가 나와서 자라더라고요. 아직 꽃은 한 번도 피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1년 만에 많은 촉을 내고 있습니다. 금방 큰 대품이 될 것 같아요. 자라기도 아주 잘 자라고요. 더운 여름에도 별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. 신화들이 숨어서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아주 건강하죠. 벌브들이 아주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다음 난초는 꽃이 아주 잘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. 저희 집에 온 지가 1년이 좀 안 됐는데 벌써 3번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
이 난초 이름은 브라서볼라 골든 피코크 오렌지 뷰티입니다. 꽃이 세 송이가 이렇게 같이 피는데 벌써 3번이나 폈으니까 꽃이 아주 자주 피고요. 꽃도 이렇게 이쁩니다. 립 쪽이 점 무늬가 있어서 좀 더 이뻐 보이죠? 꽃은 향기는 없어요. 향기는 없는데 꽃이 그렇게 빨리 지지도 않고요. 화기가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. 그 대신에 너무 쉽게 잘 자라니까 아주 키우기가 쉽습니다. 특별히 뭐 병충해도 없었고요. 이렇게 꽃대가 하나가 쭉 나와서 꽃송이가 3개 달리는 그런 구조로 꽃이 핍니다. 꽃이 아주 단아하고 예쁘지요. 오른쪽에 보시면 또 새로운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신화가 조금 더 자라면 꽃이 또 필 겁니다. 이렇게 신화가 계속 나오면서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. 풀과 함께 자라는데요. 풀도 보시면 윤기가 흐릅니다. 풀이 이뻐서 제가 뽑아내지 않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뿌리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난초 뿌리들은 이렇게 생장점이 보석처럼 예쁩니다. 다음은 골든 브로썸 코가네입니다. 이 코가네는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작은 새촉이 조금 자란 거 2개였는데 봄에는 이 벌브가 아주 통통했었는데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벌브가 조금 쪼글쪼글해졌어요. 조금 가늘어졌고요. 그 대신에 새로 나온 신화들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원래 있었던 벌브보다 키도 훨씬 크게 자랐고요.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. 보시면 잎도 아주 넓적하게 잘 자랐고요. 잎에 이 코간에는 잎에 있는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. 그때 이 골든 브로썸 코가네하고 같이 이원난농원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. 이 왼쪽에 있는 난초는 이름을 모릅니다. 이 벌브는 하나만 보내주셨거든요. 이게 보내주신 건데 촉 하나가 1년 동안 4개로 불어난 거죠.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골든 브로썸 코간에는 신화가 하나씩 밖에 안 냈는데요. 이게 처음부터 따로 하나씩 심어줬으면 혹시 더 많은 촉을 냈을 수도 있겠지요. 이 골든 브로썸 코간에는 처음에 나오는 신화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두 번째 나는 신화는 조금 작게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이 코가네를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심던지 아니면 이 촉을 분리해서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. 이 골든 브로썸 코가네는 벌브를 하나씩 심어주면 번식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잎이 아주 예쁘죠. 골든 브로썸 코가네가 잎이 예뻐서 조금 귀한 품종입니다. 2개 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다음 난초입니다. 막실라리아 테누이포리인데요. 이 난초도 키운 지가 한 1년쯤 됩니다. 이 난초 처음 왔을 때는 벌브가 콩알 만한 게 6개였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벌브가 많이 자랐고요. 한 2개 정도는 그때 왔을 때만큼 그대로 있고요. 대부분 이렇게 벌브들이 커졌습니다. 지금 약간 쪼글쪼글한데요. 물을 주면 다시 또 통통해지더라고요. 지금 막 물을 줘서 그런지 아직 통통해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새 벌브가 9개나 나왔어요. 아주 많이 나왔죠. 하나에 2개씩 나온 것도 있고요. 그리고 하나씩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폭풍 번식을 하네요. 6개인데 새 벌브가 9개가 나왔으니까
몇 년 안 있으면은 아주 대품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키우기가 아주 쉽네요. 별로 뭐 특별히 병충해도 없고요. 약친 일도 없고 그런데 과습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.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잎도 아주 건강합니다. 아주 잘 자랐습니다. 다음 난초는 장포 석고 히비끼입니다. 이 히비끼도 키우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. 저희 집에 와서는 처음 꽃이 폈고요. 저도 꽃이 핀 것은 처음 봅니다. 꽃이 피지 않은 것을 구입을 했었는데요. 1년 만에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. 보시면 신화들이 많이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. 보랏빛 나는 이 벌브들은 모두 봄 신화들인데요. 이 뒤쪽에 꽃이 핀 벌브는 약간 갈색 빛이 도는데요. 이 갈색 빛이 도는 게 구입했을 때 있었던 벌브입니다. 이 벌브들이 봄 신화, 가을 신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. 이렇게 초록색이 도는 게 가을 신화입니다. 초록색에서 약간 보라색 됐다가 나중에 벌브 껍질이 마르면 그때 꽃이 피는 것 같아요. 여기 초록색이 요새 새로 나온 신화들입니다. 그리고 지금 꽃이 핀 벌브들은 제가 구입했을 때 그때 있었던 벌브에서 꽃이 폈습니다. 덴드로비움들은 거의 다 벌브가 1년 정도 묵어야 꽃이 핍니다. 뒤쪽에 벌브에서 또 신화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. 이렇게 히비끼는 번식을 아주 많이 합니다. 키워보니까 번식도 아주 잘 되고요. 키우기도 까다롭지도 않고 괜찮습니다. 꽃은 벌브 끝에서 꽃대가 나와서 피는 그런 구조입니다. 여기처럼요. 그리고 먼저 나온 벌브보다 나중에 나온 벌브들이 키가 훨씬 큰 거 보이시죠? 덴드로비움들은 키워보니까 나중에 나온 벌브일수록 키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큰 대품으로 자랍니다. 처음에 나왔던 벌브는 이렇게 키가 작고요. 뒤로 갈수록 점점 키가 더 크게 자라는 게 보입니다. 이 난초는 밀타시아 차레스 엠피치 이즈미입니다. 이 이즈미도 키우기 시작한 지가 1년 됐고요. 1년 동안 벌브가 3개가 나왔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벌브가 처음 나온 벌브인데요. 처음 나온 벌브인데 완전히 굵어져서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쪽에 게 두 번째 나온 벌브고 앞쪽에 게 요즘 또 새로 가을 신화가 나온 겁니다. 가을 신화가 이렇게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. 이 이즈미가 빛이 좀 강한 데 두면 벌브가 누렇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햇빛이 조금 덜 강한 데서 키우고 있는데요. 이 잎이 누렇게 돼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벌브만 나와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. 지금 잎이 달린 것도 누렇게 돼서 하엽이 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요즘 꽃이 하나가 폈습니다. 이렇게 지난해 벌브가 먼저 나온 곳에서 꽃이 폈는데요. 1년 묵지 않아도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꽃송이는 지금 6개고요. 5송이가 피고 하나는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꽃이 참 특이하고 예쁩니다. 꽃잎도 특이하지만 잎이 색깔도 예쁘면서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제가 이 꽃을 처음 봤을 때 특이해서 금방 바로 사게 됐는데요. 꽃이 너무 예쁘죠. 꽃잎 무늬가 색깔이 어쩜 저렇게 특이하고 예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색깔도 너무 예쁜 색깔이고요. 잎이
보시면 누렇게 돼서 하엽이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색깔이 초록색하고 대비가 돼서 더 예쁘게 보이죠. 이 이즈미도 여름 동안 거의 비료를 주지 않았고요. 벌브가 3개가 나온 거 보면 별로 키우기가 어려운 품종은 아니라고 봅니다. 꽃이 너무 예쁘죠. 다음은 화이트 페어리입니다. 이 화이트 페어리도 키운 지가 1년 됐는데요. 여기도 벌브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. 여기 하나 나왔고요. 또 여기 하나 나왔고, 이 벌브도 새로 나온 벌브인데 그 옆에 벌브가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새로 나온 벌브고요. 1년 동안 벌브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. 먼저 나온 벌브들은 약간 색깔이 어두운데요. 벌브가 제일 처음 나온 데서 꽃이 폈고,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꽃망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. 하포가 보이죠? 그리고 이쪽에도 하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꽃이 순차적으로 몇 달 동안 피어 있을 것 같아요. 이 꽃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. 여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또 자라서 꽃이 피겠죠. 꽃 색깔이 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약간 노란색을 띄우는데요. 화면에서보다 약간 그린빛을 더 띄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노랗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그린빛을 띄고 있습니다. 꽃이 지금 4송이가 폈죠. 아직 피지 않은 꽃송이가 아직 3개가 있고요. 꽃망울이 아주 통통하게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화이트 페어리도 립이 아주 큽니다. 립이 넓적하고 립에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이 화이트 페어리가 이즈미와 같이 향기가 없습니다. 그래도 꽃은 아주 예쁘죠. 이 난초들을 옥상에서 키울 때 여름에 무더울 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. 아주 뜨거울 때는 위쪽에도 차광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아침에는 동쪽을, 그리고 오후에는 서쪽과 북쪽을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. 햇빛이 서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발을 걷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줬고요. 뜨거운 여름에는 큰 화분에 심은 난초들은 2, 3일에 한 번 물을 줘도 되지만 작은 화분에 심은 난초들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. 물이 금방금방 마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줬고요. 그리고 물은 저녁에 꼭 줘야 됩니다. 뜨거운 여름에는 아침에 물을 주면 잎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물을 주면 좋고요. 저녁에 주면 또 뿌리 쪽을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. 요즘은 오전 6시 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해가 뜨기 전에 잎에 묻은 물들이 모두 말라야 또 잎이 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서 오전에 일찍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난초들은 봄과 가을에 많이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. 하이포넥스를 한 2000배 정도 희석해서 물 줄 때마다 줘도 되고요. 아니면 알비료를 줘도 됩니다. 난초용 알비료를 구입하셔서 15알 정도 난초 위에 뿌려주면 됩니다. 15알은 조금 중간쯤 되는 난초 크기고요. 난초가 화분이 아주 클 때는 한 30알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. 특히 성장기에는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물을 너무 오랫동안 바싹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